인천공항 옆에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경우는 재산 증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근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악착같이 챙기셨던 분이신 것 같아서 자진 사퇴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혜원 후보자 뭐 아파트 청약 관련한 그 내용도 그렇고 자녀들 특히 아들들이죠. 아들들의 뭐 군복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문회 준비단에서 대응하기에는 좀 의혹이 너무 많이 제기가 돼서 아마도 대응을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다는 게 이혜원 후보자의 입장인 것 같고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고 나서 그래도 이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고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얘기가 오늘 이용우 의원이 좀 힘드시겠네요. 예. 매번 힘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면. 양만희 의원,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결국 제명 결정을 받았는데 재심 청구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SNS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제명 의결이 된 다음에 예.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는 즉시 재심을 청구, 그러니까 신청하겠다는 거죠. 예.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고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친정이자 고향이자 전부인 당을 스스로 떠나지는 못하겠다. 앞으로 법적 책임이 있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그 어제 얘기한 그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이렇게 어려웠느냐 하는 이게 도대체 한 달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인데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지금 제기된 의혹이 13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대부분의 징계시효 3년이 이제 지났다라고 하는 게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지난해 발생한 쿠팡 측과의 식사라든지 호텔 숙박권 문제는 시효가 남아 있어서 이것으로도 제명을 할 만큼 되고 또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얘기하는 게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면서 나머지 것들도 예.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징계의 양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징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윤리심판원에서도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정당 안에 있는 예. 사법부에서 일단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사형 선고가 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이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된 다음에 7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 60일 안에 다시 재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내일 최고위원회 그 결정을 보고하고 다음날 의원총회를 해서 정당법상 국회의원은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이 가결 이제 찬성을 해줘야 네. 이제 제명이 되니까 그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는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하니까 그 절차가 안 되는 거죠. 다음 주로 그래서 미뤄지겠네요. 예. 아마 송달도 못 받았다고 네. 하는 걸 보면 신청도 꽤 있다가 뭐 채워서 할 수도 있고 곧바로 윤리심판원으로 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 비상징계 권한이 예. 당 대표에게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김병기 의원 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안 내리면 그런 비상 제명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제명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일단 정청래 취지는 대표는, 예. 이제 재심을 신청하는 예. 것도 당사자의 권한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예. 침해할 수는 없다. 예. 일단 그 절차를 밟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좀 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제 윤리심판원에 출석할 때 또 마치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제명 발표를 하는 내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하신 부분 어떤 부분이실까요? 징계 시효 관련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김경희는 빚지다 나가라! 징계 시효가 3년이란 부분 좀 말씀하셨을까요? 사퇴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김병기 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징계 사유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등 여러 가지 쿠팡 등 이렇게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오늘도 조금 전에 올린 것, 저는 당을 떠날 수는 없다, 내 발로. 제명한다면 제명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내 발로 당을 떠나지는 않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네. 그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 굉장히 좀 그 엄중한 문제들 네. 맞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당의 그 원내대표까지 좀 역임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당의 좀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한동수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건 중에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일반 징계 법리에 따라서 양정에 다 반영되는 고려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의혹 수준에서 아직 사실관계가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또 확인되는 부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윤리심판원의 어떤 판단들이 좀 일정 부분 존중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계속 ING 상태로 좀 지속되는 것 예.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징계 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에는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이 포함됐다는 게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의 이야기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마찬가지로 이혜훈 후보자 이상으로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 그렇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는 어쨌든 박수현 대변인이 그 전날 애당심을 발휘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소명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 소명하신 게 징계시효가 지났네. 그리고 그냥 나오셨잖아요. 소명하신 부분이 없어서 대단한데 계속 버티시겠네라는 해석과 동시에 민주당에는 징계시효라는 게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징계시효가 언제 생겼나 보니까 2022년 12월 말에 신설이 됐더라고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 당원 80조 이제 비리 혐의로 기소가 네. 되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는 규정을 없애버린 그 해고, 그게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당원을 바꾼 거고 그 후속 조치로 생긴 게 징계시효더라고요. 결국 지금 김병기 대표가 계속 청와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바꾼 당규를 김병기가 지금 방패처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어쨌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비명 행사 공천을 주도했던 인물이시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청와대에 보내고 있는 거라는 그런 해석으로 느껴집니다. 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한 얘기 중에 한 달을 못 기다립니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한 달이 지나면 뭔가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한 달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징계 궁금해요. 시효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법적인 공소시효가 있는 건지, 한 달이 지나면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뭐가 다 드러난다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 한 달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련의 어떤 그 재심 절차까지를 포함한 징계 절차가 좀 마무리되는, 매듭지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조금 피징계인 본인의 어떤 그런 소명의 어떤 시간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인지 다른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징계 시효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징계를 다루는 그 영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공공기관이든 공무원이든 심지어 학교든 이런 상황에서 다 존재하고, 다만 그 징계 시효라는 게 이 정치 영역에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엄중하게 이제 적용되는 게 정치 영역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징계 시효가 지났으니 징계 사유가 안 되니까 나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국민적 어떤 비판에 좀 직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희 전 원내대표 재심 청구했는데 아마 윤리심판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또 결론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원총회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명하는 절차를 밟을 원래 것이다. 14, 15 이렇게 예. 되는 건데 계속 길어질 것 예. 같은 생각이 좀 예. 들고 길어지면 저희한테 예. 좋은 거 아닙니까? 일정상 아마 뭐 1월 중에는 매듭은 지어지지 않을까 예. 싶긴 합니다. 그 한 달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면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무고하고 이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니까 내가 그걸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렇겠죠. 지금 제기된 의혹 중에 보면은 동작구 의회 관련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라든지 혹은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돼 있는 디지털 기기를 바꿨다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휴대전화 뭐 PC 다 바꾼 네. 거. 이분이 이게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사 사법 절차에 대단히 밝은 분이고 지금 자기 발로 나가든 쫓겨 나가든지 간에 지금 사실은 친명계의 실세 의원 여당 의원 신분에서 갑자기 무소속이 되든지 여하튼 야권 의원이 되는 순간 완전히 수사기관의 수사 양상이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1억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줬다는 사람 받았다 돌려줬다고 하는 사람 중간에 끼었다는 사람은 다 강제 수사를 받았어요. 압수수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가장 핵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은 강제 수사를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 총선 때 검증을 담당했던 그리고 현역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녹음까지 하는 예.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 한 달 동안에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할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 뭐 압수수색 어제 귀국하고 나서 그때서 압수수색하고 또 불러서 자진 출석 형태로 조사하고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이 수사가 너무 더디거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김경시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서 귀국도 하겠다고 하고 하루 먼저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설명이 저는 얼핏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출국할 때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국민들은 출국하고 난 다음에 이미 알았잖아요. 도피성 출국을 예. 했고 CES에서 나타났고. 그럼 그때 경찰이 사실 그때 밝혔어야죠. 김경 서울시 의원이 CES 뭐 출장 미국 출장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갔다 와서 언제 귀국한다고 우리에게 통보를 했고 그 적절히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믿었다. 근데 그런 설명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압수수색도 13일 만에 진행된 거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좀 의아하긴 해요. 원래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예. 이영호 의원도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좀 예. 어쨌든 공천 헌금을 둘러싼 이런 사안에 네. 대해서는 가감 없이 신속하게 추상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쏟아지는 빗 속 우산 밖에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모양인데요. 예. 페이스북에 올렸나 쏟아지는 보네요. 빗 속 또 우산 밖에 있겠다. 예. 그 우산을 같이 써주는 게 동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얘기하니까요. 이 정천회 대표가 강선우 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죠. 그걸 또 염두에 두고 동지란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쏟아지는 빗 속 우산 밖에 있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게 아마도 통일교 특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하나고 어쨌든 두 야당 대표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 계열의 연대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지방선거 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한번 보시죠. 제 제안에 대해서 바로 화답해 주신 장동혁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명백한 정권의 부패 앞에서 야당이라면 어떻게 특검 공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종속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하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께서
정말 왜 우리가 지금 특검을 해야만 하고 야당 대표들이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먼저 그런 결기를 보여주신 이준석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만이면 네. 이준석 대표가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조국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 하기는 어려웠겠죠. 범야권이라고 예. 이름을 붙이고 싶지만 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이잖아요. 예. 범여권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이영우 의원님, 예. 민주당 의원이 보는 조국 혁신당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사실상 뭐 같이 입장들을 많이 예. 공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들을 필요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검찰 개혁이나 하고 이런 있고, 예, 사안은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극우적인 성향들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마당인데 같은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일 수 있는 거냐? 저는 모일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던졌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랑 이준석 그 의원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통합쇼에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개혁신당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합당 절차로 들어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만 보더라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통일교 신천지 정규유착 특검 신천지 받으면 됩니다. 예.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하면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신천지는 빼자라고 하고 공천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원금 특검을 지금 발의를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특검이라는 게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의혹이 제기돼서 그것이 좀 정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특검하는 거지 바람이라든지 또는 소설 가지고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뭐 무조건 특검하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기된 것은 그 김경, 강선우 의원 이 사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혹으로 드러나고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나머지 여타의 부분들의 법안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보면 그냥 국민의힘의 바람이에요. 희망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무조건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 그럼 그거 발라내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하면 되고요. 과거에도 예를 들면 이상득 뭐 전 의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건 다 그냥 일반 수사관이라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비리 사안들 특검하자 그러면 특검 뭐 100개, 1000개 만들게 되는 거죠. 양만희 의원 아까 이야기 좀 마무리해 주시죠. 이 부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아, 네. 예. 그래서 그 실효성이 기대되지 않는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두 대표가 만나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국회 의석 상황을 보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예. 제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공천원금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타겟이 있는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어떤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당수의 신안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실효가 있겠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니까 손은 좀 잡은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아까 들으신 얘기 중에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지만 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하고는 손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당의 어떤 공조가 현안별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양당 관계에 있어서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고 지방선거와 연대는 계속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뭔가 지금 내가 이걸 했을 때 정책 몸집을 좀 키우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네. 보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뭐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면은 당선시킬 가능성이 뭐 그리 많지는 않겠죠. 지방선거라는 선거의 특성상. 그러나 또 개혁신당이 끝끝내 완주한다고 한다면 속이 타는 건 국민의힘이겠죠. 근데 이제 그 지방선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특검을 같이 예. 특검을 요청해서 같이 해서 자연스럽게 지방선거까지 연대되는 거는
저희는 뭐 바라는 바이고 저희 뭐 상임 고문위원들도 다 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 특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야당이 요청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지금 경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까 지금 늑장 수사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천 헌금이라든지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는 연대를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연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공천 헌금 같은 경우는 의혹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의혹이라 하기에는 너무 뭐 녹취 나온 것도 그렇고요. 그 2020년에 강선 의원이 초선이었고요. 2022년에 받았어요. 지방선거 공천을. 근데 초선 2년 차에 공천헌금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휴먼 에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받았던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를 마치 휴먼 에러다.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지방선거에서는 공천헌금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깨끗하다라고 얘기해 오다가 지금 그걸 들킨 거 아닙니까? 뭐 국민의힘은 보수들이 워낙 부패가 심했다라고 본인들이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얘기했는데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 일 터지고 나서 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너무 놀랐다. 이건 국민의힘에서나 있을 일인 줄 알았더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수가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가 분열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부패 때문에 망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천헌금 같은 경우는 특검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김서 의원이 모처럼 또 이렇게 민주당은 상당히 강하게 또 공격하시고 그러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국민의힘의 고문 그 인사들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하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 넘어서 당이 위기에 빠지면 뭔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징계가 뭐 민주당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윤리심판원 통해서 제명 결정도 내렸는데 좀 장동혁 대표도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한 대표 케이스와 김병기 대표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징계를 그렇죠.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렇죠.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그 25명 계엄 사과했던 의원들 대안과 미래 모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 징계 수준을 뭐 경고나 그 정도 수준을 그쳐야지 뭐 이걸 당원권 정지라든지 제명까지 해서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씨앗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노력하셔야 되고 한 전 대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한동훈 생각합니다. 전 대표가 사과.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니까 진직에 사과를 하셨어야죠.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뒤늦게나마.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이 좀 연루된 부분도 있으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사과하고 나면 장동혁 네. 대표가 뭐 경고 그런 정도 차원에서. 차원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될것 같습니까? 여기서 가족이 네, 뒤늦게 여기서 근데 또 말씀하셨어요.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누가 나중에 이호선 고소했잖아요. 당무감사위원장이 나머지 것들을 아예 조작을 조작을 했고, 했다. 남을 댓글이 아닌 조작했고. 것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있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